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도경 원장입니다. 한 달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는 부산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 서면입니다. 네, 서면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항상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예, 이동영 원장은 화목토 화요일 날 오후에 왜 진료 안 하고 방송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저희 병원은 화목토는 오후 진료가 없습니다. 네, 혈액투석실만 하고 있는 저희 병원은 화목토 오후에는 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보시고 이제 많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화목토 오후, 그러니까 12시 이후에는 저희가 전화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는 월, 수, 금 하루 종일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 화목토는 오전에만 저희가 근무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실제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얼마 전에는 김해에서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었는데, 화목토 오후에 오셔서 조금 헛걸음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오늘 기회가 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진행하는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실은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시작이 됐어요, 작년.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일반 내과보다는 콩팥병 관련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아예 그냥 바꿨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투석 전문이기도 하고 신장내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과 질환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점심시간이 시작을 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들어와 주셨고요. 벌써 100분이 넘게 들어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영도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부터 최초의 PD, 김준혁 PD님까지 다 이렇게 인사를 전해 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이윤희 님도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이쿠야, 벌써 답변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네,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IgA 신병증 1기를 앓고 있는 61세 여성입니다. 우연히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이 신장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몬드, 시금치, 감자, 고구마, 땅콩 등 무수히 많더군요. 고구마를 좋아해 즐겨 먹어서 제가 IgA 신병증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신장에 안 좋은지요? 옥살산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은 없는지요?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 자체가 콩팥에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쉬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드리면, 본인이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잘못 먹어서, 아니면 뭐를 좋아해서 이 IgA 신병증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IgA 신병증의 원인은 몰라요. 네. IgA 신병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만성 사구체 질환의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IgA 신증. 그래서 혈뇨와 단백뇨를 동반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흔한 병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직 원인을 몰라요. 네. IgA 신병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게 이제 IgA 신병증은 사구체 질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콩팥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콩팥 조직을 뗀 다음에 형광 염색을 했을 때에 IgA 염색을 했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서 아주 전형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IgA 신병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고구마를 좋아해서 이게 생겼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 아몬드, 시금치, 감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인이나 칼륨이 많은 음식들과 겹치기 때문에 진행된 콩팥병,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4단계 이상, GFR 30 미만에 접어들게 되면 그런 음식들 조금 줄이라고 하죠. 옥살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크리스탈, 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콩팥 기능에 영향이 없는,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거의 뭐 정상이죠. 예. GFR을 안 적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1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콩팥병 1기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이라 그러면 거의 정상 콩팥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이윤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거를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옥살산을 없애는 방법은 대부분의 이런 결정들은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이 콩팥에 안 좋다는 증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상 콩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윗드림님이 안녕하세요. 인바디 체외 수분 비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 콩팥 이상 기능 이상 가능성이 높나요? 이러셨어요. 네. 네. 인바디라는 회사를 노출시켜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PPL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바디 회사와 같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인바디의 체외 수분 측정기 중에서 이제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어요. 혹시 방송에 지금 인바디의 신현주 부장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현주 부장님 보시면 아주, 흥미를 느끼실 만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네. 콩팥병이 있을 때 체외 수분비가 높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체외 수분비가 높다고 콩팥에 이상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에 수분이 저류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거를 두 글자로 부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종은 팔다리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몸통에도 올 수 있고요. 심장도 부을 수 있고 폐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 부종, 심장 부종, 네, 몸통 부종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붓는다고 콩팥이 나쁘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라면 하나 시원하게 끓여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땡땡 붓잖아요. 그러면 나는 콩팥 기능이 이상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짜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아닌 정답을 말씀드리면 체외 수분비가 정상 부분을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일단 피 검사를 해보시고요. 나의 콩팥 기능이 정상일 가능성이 물론 높겠죠. 다른 질병이 없으시다면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 그러면 시기를 돌아보십시오. 시기. 내가 짜게 먹고 있진 않은가? 네, 짜게 먹고 있진 않은가? 네, 이런 거를 반드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거죠. 네, 지금 또 따봉이 올라왔어요. 네, 따봉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네. 서준희 님이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박덕만 님께서 사고체 요가율이 55, 크레아틴 수치 1.34, 단백뇨 혈류 없고요. 사고체 요가율이 10년 전에도 58이었고 계속 이 상태인데 콩팥은 괜찮은가요? 네, 박덕만 님, 성함만 놓고 보면 남성이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나이를 같이 올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지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데 지금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사고체 요가율이 55면 3단계죠. 30에서 60 사이니까요. 3단계인데 3단계 초반이죠. 59부터니까요. 네, 하나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10년 전에도 58이고 지금도 거의 55면 크게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냥 3단계를 10년 동안 유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40세가 넘으면 1년마다 GFR이 1씩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은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10년 전에도 58일 때 지금 현재 10년 후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해서 48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냥 55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잘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방금 전에, 아이고, 네. 현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슈퍼챗을 쏘면 요거 옆에 이게
이게 쌍따봉이 뜨나 봐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를 아직 내려가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덕만님은 혹시 아래에 성별, 나이 그리고 당뇨고혈압의 합병증 유무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뚜뚜아님이 안녕하세요. EGFR이 50, 3단계네요. 네, 50대 후반 당뇨병 환자. 네. 50대 후반 당뇨병 환자시고요. 케렌디아정을 먹는 것이 좋은가요? 와, 단백뇨 있습니다. 케렌디아 얘기 나왔네요. 드디어. 네. 시판이 됐죠. 케렌디아가. 네.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네. MRA제제의 신약이죠. 케렌디아. 네. 바이엘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쓰기 시작한 지는 몇 달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시면 좋아요. 네, 드실 수만 있다 그러면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시고 단백뇨 있으시고요. 아직은 3단계시니까 지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십시오. 네, 그러려면 어디 가면 좋을까요? 동네 병원 내과 원장님들이 이 약을 쉽게 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케렌디아라는 약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2차 병원 이상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의논하시고 케렌디아 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케렌디아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콩팥 수치도 봐야 되고 칼륨 수치도 봐야 되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단백뇨가 줄어드는지도 보셔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케렌디아정은 MRI 계열의 약들은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의 수명 연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아주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GLT 리셉터 이니비터 자디안 같은 이런 약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따끈따끈한 약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뚜뚜아님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저라면 네,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케렌디아정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빠님이 원장님 크레아틴 1.2 수치면 콩팥병 초기인가요? 네,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왔네요. 자, 작은 아빠님께서는 성별과 나이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EGFR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의 1.2는 정상일 수 있지만 80대 어르신들한테는 정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크레아틴 수치만 검사 결과로 놓고 보면 0.8에서 한 1.2 또는 0.8에서 한 1.3까지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콩팥 기능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을 검사를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건강의 안지현 선생님께서 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한다고 항상 저를 스타 원장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저보다 훨씬 스타신데 저한테 스타라고 불러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부산에 있는데 뭐 서울에서 방송하시는 우리 안지현 선생님이 훨씬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건강 라이브도 요새도 매일 밤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밤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지현 선생님 쉬운 건강 방송도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님이 아몬드나 고구마 먹고 나서 단백뇨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단백질 성분 때문이 아닐까요? 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단백뇨가 늘어나요. 그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줄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리 님이 네, 저희 구독자시고요. 오늘도 열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님이 30대 남자시고요. 호두깎이 증후군이시네요. 네, 호두깎이 증후군, 영어로 하면 넛크래커 신드롬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혈뇨가 나오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장에 있는 혈관이 너무 두꺼워서 이런 다른 구조에 찡겨가지고 나오는 혈뇨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부학적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지 병적인 혈뇨라고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적인 혈뇨라는 건 무슨 암 때문에 생기거나 안 그러면 사구체 질환, 그러니까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 자체의 문제가 IgA 신증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병적인 건데 이 너크레커 신드롬, 호두깎이 증후군은 그냥 양성 질환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는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수면하면서 생활 중이시다.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특정 포지션이 있어요. 단백뇨가 적게 나오는. 네. 혈뇨 단백뇨가 적게 나오는 포지션이 있어요. 단백뇨는 없고, 좋네요. 사구체과일 80. 네. 웨이트가 취미인데 크레아틴 보충제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콩팥기능 정상이시잖아요. 네, 드십시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제제는 항상 피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과유불급이에요. 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골고루 드시는 거고 운동에서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콩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드시는 게 좋다. 네, 근데 통상적인 수준은 괜찮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아직은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윤희님 사구체육알 103 정상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춘희님께서 네 60대 여성이시고요. 뇌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소변약도 먹고 약을 많이 먹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소변약이라는 거가 이제 라식스 같은 이뇨제나 아니면 뇌수술 후에 쓰는 만니톨 같은 이런 이뇨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뇨제를 많이 먹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역으로 항상 물어봐요. 이뇨제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있으시든가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요. 프로세마이드 제제의 이뇨제 라식스로 대표되는 프로세마이드 제제의 이뇨제를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한때 굉장한 열풍이 일었어요. 라식스 다이어트. 그래서 그때 제가 레지던트였는데 저희 일반 외래에도 아무 병이 없는데 네, 거짓말로 들어와서 라식스를 한 움큼 타고 가시는 젊은 여자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2주 후에 외래에 찾아와서 거의 멱살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로 항상 얘기하시는 게 한 일주일 먹고 빠졌는데 그 뒤부터는 살이 안 빠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약을 처방한 거냐? 막 가루약이 이게 물약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셨는데 이뇨제는 실링 이펙트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을 쓰게 되면 아무리 많이 써봐야 그러니까 2알 먹고 효과 있다가 4알까지 먹고 효과가 있으면 라식스 같은 경우에 그게 맥시멈인데 한 40알 먹는다고 해서 40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4알 효과 이상이 안 나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소변량이 주니까 나의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건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약을 오래 쓰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다른 계열의 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약을 유지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들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뇨제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뇨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약들은 제가 뭐 쇼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드리는 엔세이드 이제 외우실 때 되지 않았나요? 엔세이드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무슨 펜으로 끝나는 거 네,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뭐 이렇게 끝나는 이런 펜으로 끝나는 엔세이드 계열 그 다음에 일부 항생제 계열들이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반드시 상의해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춘희님 같은 경우에 당뇨고혈압이 있으신지 궁금하긴 한데 당뇨고혈압이 있으시면 당뇨고혈압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잠깐 그랬는데요. 막 질문들이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제가 오늘도 지금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리고 남아있는 거는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라이브로 방송해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올려주십시오. 답변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스피류님께서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70세에 엊그제 CT 검사 조영제 주사 맞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 답변을 돼야 될 것 같은데, 촬영 전에 콩팥 기능을 체크를 하셨을까요? 혹시? 콩팥 기능이 정상이셨다 그러면, 아마 조금 지나면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좀 보시는 걸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제 자체는 콩팥에 조금 무리를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은 조영제 사용을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마 CT가 있는 정도 병원이면 2차 병원 이상급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아마 적절한 검사를 받으신 후에 조영제를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변이 안 나오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신장내과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급성으로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 공급, 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수액을 맞는 거죠. 그래서 수액을 맞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치료를 통해서 콩팥 기능을 이전 정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현님이 슈퍼챗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브이로그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요. 원장님, 비타민C 6g 고용량 섭취 대 400ml 공고 기준 섭취, 혹시 어떤 섭취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여쭙니다. 고용량 하지 마세요. 고용량 하지 마세요. 공고 기준에 따라서 드십시오. 제 비욘디에 제 롱폼이 하나 있어요. 10분짜리. 영양제에 대한 롱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양의 비타민 섭취는 콩팥 결석, 요로 결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과유불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항상 정량요법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량 섭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저희 여러 SNS 친구분들이 제가 안경이 바뀌었다고 지금 피드백을 주셨는데, 아닌데요? 이거 많이 쓰는 안경인데요? 찾아보시면, 오래간만에 쓰긴 했네요. 찾아보시면 이전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과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베제크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윤희님, 거품료가 나올 때 소변 검사하면 단백뇨가 300ml, 단백뇨가 있네요. 정도 나와서 소변 볼 때마다 거품료가 나오는지 자꾸 보게 된다. 나오면 내가 전날 뭘 먹었는지 생각을 하고, 옥살산이 상관없다 하니 한시름 덜었는데, 근데 옥살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단백뇨가 더 중요하잖아요. 단백뇨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IgA 신증을 보고 계실 거니까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시고요. IgA 신증 신약이 FDA 승인 받은 약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 학회 때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언제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약들이 좀 들어와 주면 아까 같은 이런 신약들이 조금 우리나라에 케렌디아 같은 이런 좋은 신약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국산화가 돼서 한국 신약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국산화에 대한 이런 열망들은 저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주선님이겠죠? 저는 60대 후반이고 콩팥에 물혹이 큰 게 있다고 해서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부산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초읍에서 사신대요. 콩팥이 커지면 수술이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콩팥에 혹이 있을 때는 제가 모든 방송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비뇨의학과, 구비뇨기과, 현재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주로 이제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보고 있고 혈액 투석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이런 검사 기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도 저는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부산 초읍이시면 서면 쪽에 아주 유명한 비뇨기과들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셔도 아마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근처에 있는 비뇨의학과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멀리서 많이 와주셔서, 일단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송으로만 저를 만나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정희 님이 신부님,
수녀님, 스님 등 성직자님들께서 신장 기증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큰 이웃 사랑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결한 생활 하셔서 건강하실 테니 저도 시신 기증할 생각은 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신부님, 수녀님, 스님들이 주시고 싶어 하시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자체가요. 친인척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부부 또 위아래로 혈연지관이 아니면 콩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하면 위에 부모님, 아래 자식, 형제, 그 다음에 부부 이거 외에는 못 줘요. 왜 그럴까요? 장기매매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이 환자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선의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기매매,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스티커 뭐였죠? 간, 구황, 신장 구황, 콩팥 가능,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코너스라고 해서 국가전산망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식하기 전에 친족 간의 이식이라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이식센터 면허가 날아가요. 그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신부님, 수녀님, 스님들은 자기 직계가족한테는 주실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신도분들한테 주시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신기증이라 하심은 아마 뇌사자 기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에 나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증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참 숭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서, 우리가 리빙 도너라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생체 이식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님이 안녕하세요. 2살 된 손자가 막 증식성 신염 굉장히 드물죠. MPGN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결과에 지금 스테로이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 수치는 정상인데 앞으로의 예후는 궁금합니다. 일찍 진단이 되셨어요. 일찍 진단이 되셔서 MPGN은 막 증식성 이 신염을 이제 저희가 영어 약자로 MPGN이라고 하는데 MPGN도 타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입도 알고 계실 건데 MPGN은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사구체 신염입니다. 그래서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이런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처음부터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스테로이드 지금 어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더 성인이 되면 아마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드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예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보시는 소아신장 보시는 선생님이 더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에 기타 다른 사구체 질환보다는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춘희 님이 뇌 수술을 하시고 소변 자주 봅니다. 고혈압 없고 당뇨 전 단계고요. 소변 넣을 때 너무 오래 걸리고 잔뇨가 남아 있어서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린다 그러셨어요. 이분은 뇌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아마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뇨제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소변 보는 게 시원치 않다면 그거는 이제 배뇨장애라 그래서 방광이나 요로의 문제죠. 이것도 역시 어디과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마 여성분이시라 하더라도 산부인과보다는 비뇨의학과를 가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아마 그 방광 기능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광 안에 자녀 소변이 많은 경우에는 약을 좀 써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릴렉스 시켜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쓰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라빠님이 드디어 수치를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53세 아니다. 죄송합니다.
57세 남성 EGFR이 71. 본인이 계산 주셨어요. 이분은 만성콩팥병 2단계세요. 57세를 감안을 하면 정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이 없으시다면 지금처럼 그냥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만성콩팥병 2단계니까 아직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님이 53세 여자시고요. 신장암 1기, 우측 콩팥을 전절제를 2014년도에 하셨네요. 현재 크레아틴이 1.0, 네, 사고체 여과율이 한 55에서 58, 네, 이 정도면 이제 3단계죠. 단백뇨 없고 골다공증 본비바를 드시고 계시네요. 한쪽 콩팥만 있는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혈압 조절이에요. 네. 콩팥이 원래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 그래서 콩팥이 가지고 있는 혈압 조절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체계인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단백뇨도 나올 수 있고 이러면서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상으로 유지가 잘 되시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혈압은 정상이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약을 안 드신다는 걸로 봐서는 그 다음에 혈압이 높다고 했을 때 약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콩팥이 한쪽만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약 선정을 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신장내과 진료를 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역으로 아까 신장 이식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장 이식 중에서 내가 가족한테 콩팥을 하나 떼주고 남은 콩팥 하나로 나는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느냐? 90% 이상은 그렇게 사신다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원발 질환, 신장암 1기 수술하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완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신장암은 원래 전절제술을 하시고 나면 거의 완치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혈압 조절을 잘 하시고 원발 질환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건강하게 여생을 사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혈압 조절 중요합니다. 저염식 하시고요. 혈압 조절하십시오. 알피니 님이 65세 여자시고요. 유방암 1기가 4년 차시고 3년 전부터 소변에서 현미경상 혈뇨가 있으시네요. 치료는 하는 게 없고요. 단백뇨가 단백뇨가 없네요. 네, 단백뇨가 없으시니까 아마 치료 안 하실 거고요. 매일 7, 8,000보 걷고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네요. 네, 약은 페마라가 뭘까요? 잘 모르겠네. 우리 저기 스텝들 페마라 한번 맞춰주세요. 네, 비타민 D 유산균 먹고 있고 단백뇨 없습니다. 혈압, 혈당 모두 정상. 이대로 검사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단백뇨가 없으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페마라가 느낌에 빈혈약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네, 저희 스태프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다음 분 하겠습니다. 기론이 님이 38세 여성이시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IgA 신증으로 약 복용 중이시고요. 현재 프리토 ARB 제제 40ml 포시가 10ml를 복용 중이시고요. 네, 8월 피소변 검사에서도 네, PC 레이쇼가 0.37. 네, 이게 단백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GFR 정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네, 저 앞에 알피니님이 드시는 페마라는 저거네요. 네, 유방암 치료제. 경구로 드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론이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1년 반 정도 전부터 포시가를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살이 빠져서 좋았는데 지금은 살이 너무 빠집니다. 그러셨어요. 네, 177에 82kg였는데 현재 66kg. 네, 내과 선생님이 일단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이 없는데 프리토를 썼어요. 네, ARB 단백뇨 줄이기 위해서 이 약을 쓰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실 수밖에 없는데 ARB의 종류는 이 프리토를 비롯해서 정말 수백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좀 줄여서 절반으로 줄여서 쓸 수 있는 약을 찾으시는 게 저라면 그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근데 저혈압이 있으신데 저혈압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바꾸시고요. 용량을 줄이거나 바꾸시고요. 저혈압이 있는데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프리토 쓰십시오. 예, 프리토가 좋아요. 좋은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라면 증상이 없는 저혈압이라면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혈압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면 반알 쪼개서 먹든지 아니면 다른 저용량의 다른 ARB 제제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시가정은 약 자체가 붓기를 빼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죠. 네. 그 제가 지금 보니까 177에 66kg면 정상 체중보다 약간 낮거나 그냥 정상 체중 정도 아닌가요? 요새 이제 그 정상 체중 그 계산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막 되게 복잡해졌던데 이 정도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시가가 주는 득이 이런 실보다는 훨씬 크니까 저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보시는 신장내과 선생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박영애 님이요. 이게 확 넘어갔네요. 박영애 님이 69세시고 당뇨가 있으시고 콩팥병 4기시래요. 운동, 걷기, 수영, 아쿠아 하시고 있고 병원 약 외에는 먹는 것도 없고 음식도 마음대로 드실 수가 없죠. 네, 4기시니까. 단백뇨약 먹고 칼륨약도 벌써 드시네요. 투석까지 가지 않으려고 음식을 못 먹고 아메리카노로도 먹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어려워요. 네. 콩팥병 4기에 접어들면 이제 투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시기 시작하죠. 특히나 이제 3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4단계라 그러고 당뇨병이 있으면 이제 20점 미만 떨어지게 되면 투석을 염두에 두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요. 보통은 15점 미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뇨병성 콩팥병이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조금 맹신하는 편이기도 한데 사실 4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실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제 방송 중에서 보면 콩팥병 환자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보시되 결국은 결론은 먹을 거 없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도 많이 못 먹고 오히려 투석을 시작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드실 수가 있게 되고 지금 2단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잘 타이트하게 잘 지키셔야만 투석까지 이르는 이 시간을 늘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제 그 콩팥병 환자들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송들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가 그 입맛풀의 김현지 대표랑 저랑 그 콩팥병 환자들한테 특화된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랑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제 미리 만들어진 레토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생과일, 생야채 못 먹죠. 단백질도 많이 못 먹죠. 잎 많이 들어있는 빵이나 뭐 이런 거 밀가루 음식 못 먹죠. 또 뭐 유제품 못 먹죠. 탄산음료도 못 먹게 하죠. 차 떼고 포 떼고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당뇨시니까 또 흰밥도 못 먹게 하잖아. 네. 그 잡곡밥 먹으라 그러는데 또 잡곡밥에 인이 많이 들어서 못 먹는데 그럼 뭐 먹어요? 매일 물어보시니까 이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방송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작하면요 오늘 진짜 요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드시는 부분은 한번 앞에 방송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난달부터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그대로 두고 한번 이 먹는 거 한번 더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드시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새로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비투석 환자들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방송을 제가 이제 녹화를 뜬 것들이 아마 조만간 웹사이트를 통해서 릴리즈가 될 건데 그런 내용들 좀 종합해서 드시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라이브를 한 100회 넘게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러분께서 주신 아이디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건 드시지 마세요.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이스 같은 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HS3505님이 아버지가 76세시고요. 신부전
콩팥 말고 심장이요. 부전이 있으신데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네요. 최근 6개월 동안 칼륨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약 드시고 식단 관리 중요하다는데 식단 관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높은 음식은 주로는 과일, 야채에 있어요. 생과일, 생야채. 그 다음에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탄산음료, 주스. 네, 여기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생과일, 생야채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예, 데쳐 먹으면 제일 좋아요. 샤브샤브처럼. 그리고 잘게 썰어서 물에 담궈서 30분 이상 물에 푹 담궈가지고 빼서 건져서 드시면 칼륨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기를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마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항들은 앞에 있는 방송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겠는가 싶고, 심장과 콩팥은 형제 같은 관계예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도 안 좋아지지만 심장이 안 좋아도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신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신. 네. 심신이 지친다가 그 심신이었으면 좋겠네. 네, 마음과 몸이잖아요. 근데 심장과 콩팥도 그렇게 하면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해님이 올케와 신우이 관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네, 친부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콩팥 이식은 올케 신우이 안 됩니다. 네. 백년님이 70세 사구체 여과율.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부부인 경우에 그럼 무조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같이 산 지 몇 년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쉬운 나라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해요. 네, 그래서 올케 신우이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위장 결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중국 교포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예가 워낙 많아서요.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네. 백년님이 70세 사고체과일 65, 당맥류는 없으시고 혈당 혈압 정상인데 오른쪽 콩팥에 칼슘 결절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칼슘 결절, 1cm 미만의 칼슘 결절, 이거는 그냥 노화 현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서요. 다른 치료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하면 칼슘 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고용량 드시지 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쉬운 네. 안지현 선생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나 봐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가 고장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뇌 수술하시고 소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수술 범위에 따라서 혹시 뇌 하수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안지현 선생님께서는 내분비내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뇌하수체 얘기를 해주셨네요. 와,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뇌하수체, 네, 가능하죠. 요붕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 내분비내과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를 해주시고 있고요. 네, 주변에도 뇌수술로 단요증이 생겼는데 여러과 전전하다가 보니까 요붕증이었다. 네, 그러면 요붕증이 뭐냐? 네,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두스라 그러는데, 네, 그냥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 많이 나오는 병이거든요. 이거는 진단만 되면 되게 단순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약 먹으면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요붕증은 진단까지 가는 길이 어려운데 진단이 되면 치료는 굉장히 쉽다. 네, 우리 안지현 선생님께서 내분비내과적인 아주 훌륭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맑은물님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떨 때는 단백뇨가 있다가 없다가 그냥 살아도 됩니까? 사구체 90, 크레아틴 0.6. 네, 나이를 안 적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교적 젊은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혈뇨가 없다면 이런 게 이제 고립성 단백뇨, isolated proteinuria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분들을 잡아서 외국 연구를 보면 이런 분들을 잡아서 임의로 신장 조직 검사를 한 논문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동의를 받았나 모르겠어. 했는데 진짜 별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별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립성 단백뇨는 그냥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이동 빌라 박사님이 크레아틴 1.57, 단백뇨 455, 코자정 25ml에서 12.5 복용 후에도 혈압이 100에서 60. 이런 분들 진짜 많죠. 네. 코자가 25ml에서 12.5로 줄었는데도, 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격일로 복용 중인데 단백뇨 숫자가 455. 까지 치솟아서, 네. 교수님이 자디안까지 추가를 하셨고, 네. 코자정 12.5ml 격일로 먹는 걸 매일 복용해도 좋을까요? 네. 드실 수 있다면요. 네. 그거 드실 수 있다면 25ml 매일 드시는 것가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고혈압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런 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단백뇨를 줄이지만 부가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 코자가 25ml가 사실은 코자가 50ml가 한 알인데요. 네, 25ml짜리 제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쓰는데 이거는 반에 쓰는데도 혈압이 떨어지니까 참 이런 경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단백뇨만 놓고 보면 힘들더라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은 또 일상생활이 안 되시니까 네, 병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병 났냐 뭐 이런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내용이라. 근데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드실 수만 있다면 저혈압에 대한 증상이 이렇게 심하시지 않다면 네, 저는 매일 드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럴 때가 결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다음에 5분 남았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계속 올려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받다가 혹시 마지막 못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가 저희 다 모아뒀다가 저희 그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님이 50세 당뇨가 있으시고요. 약을 먹다가 당뇨병 전 단계까지 떨어져서 약은 안 먹고 고혈압은 용량 적은 양의 약을 드시고 있대요. 초음파상에서 왼쪽 한쪽 콩팥 위축이라고 해서 해계학 검사랑 CT 검사 후 위축된 한쪽 신장이 20에서 30%밖에 기능을 못한다고 하고요. 단백뇨 혈뇨는 없고 다른 한쪽 신장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유전적으로 한쪽 콩팥이 이제 아트로피, 위축이 온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을 왕왕 볼 수 있어요. 대학 외래 보다 보면. 이분은 남은 콩팥 하나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콩팥 공여자분들은 콩팥 하나 떼주고도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단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검진을 받으시면서 콩팥 기능을 모니터링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스테리 님이 헬스를 하시는 건장한 20대 남성이시고요. 네, 근육량이 조금 많고 단백질 많이 드시는데 피검사해 보니까 크레아틴 1.3이 나오는데 괜찮은가요? 이분이 네,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크레아틴이라는 게 우리가 GFR을 구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크레아틴 수치를 보지만 크레아틴 수치는 원래 근육세포가 깨져서 나오는 엔드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오는. 그래서 근육량이 많고 단백질 많이 드시면 크레아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근육량이 많은 거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괜찮다. 네. 걱정이 되시면 단백질을 조금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크레아틴을 가지고 eGFR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타틴 C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네, 비급여긴 하지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정 궁금하시면 큰 병원의 신장내과를 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김순옥님이 네 처음으로 참석하셨다고 하셨고요. 맑은 몰님이 위에서 63세 여자 혈압약 드시고 당뇨 전 단계시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로즈우님 질문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콩팥 수치가 48이라고 합니다. 위험한가요? 위험의 기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성콩팥병 3단계세요. 당뇨, 고혈압, 합병증 여부, 나이, 성별을 주시면 조금 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3단계가 30에서 60이니까요. 네, 한 중간 단계 정도 되는 3단계죠. 예,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뭐 하나님이 신장결석은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받는 건가요? 신장내과에서 안 하는 건가요? 신장내과에 오시면 보고 비뇨의학과로 전과해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결석 치료는 궁극적으로는 비뇨의학과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진단은 하죠. 근데 치료는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꽤 많이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도 질문이 몇 개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채널 이동형의 콩쥐팥쥐 채널에서 다 질문을 모아서 라이브를 통해서 곧 한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순주님까지 답변 올려주셨는데 질문 올려주셨는데 몇 개 남은 질문들 제가 저희 채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딱 1시 50분 됐고요. 날씨가 이제 갑자기 차가워졌거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앞에 제가 저희 채널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독감 시즌이 다가옵니다. 족감 접종, 코로나 접종 잊지 마시고 예방 접종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거의 한 180분, 2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랑은 다음 달 방송 때 여러분 찾아뵙고 조만간에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정리해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